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약 3주를 방송을 못하고 뵙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유튜브와 저희들 간의 문제 해결이 잘 해결되어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 일을 경험삼아 앞으로 쉼없는 방송 진행과 프로 제작에 노력하여 미주 내에서 한국 정치 및 미국 내 소식을 보다 더 정확히 전할 것임은 물론 해외 교포들의 소식을 본국에 전하는 가교 역할도 다시 재개할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에게 힘을 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거듭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KUMC TV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전쟁 중에 패망에 가까우면 온갖 군사 부정과 비리가 난무하는 현상이 우크라이나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패전으로 치닫지 않나 하는 우려가 곳곳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전달한 무기 중 절반 이상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군사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향후 추가적 지원의 동력을 찾기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11일 언론들의 취재에 의하면 미 국방부 감찰관을 인용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17억 달러 규모의 무기와 군사 장비 중 56%에 달하는 10억 달러 어치의 무기 행방을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부 감찰관은 보고서에서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물품의 정확한 일련번호 목록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며 제한된 인력, 전쟁 지역에서 최종 사용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가 2022년 12월까지 시행되지 않은 상황, 우크라이나 내 모니터링 요원 이동 제한, 재고에 대한 내부 통제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국방부 감찰관은 미국이 지원 첫 해부터 모니터링 개선에 나섰지만 인원 제한 및 책임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러한 한계 속에 장비의 완전한 추적이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 국방부가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에 실패한 장비는 휴대가 가능한 미사일과 무인기 등 주로 소형 장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감찰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들 중 민감한 기술이 사용된 것이나 크기가 작아 무기 밀매에 더 취약한 장비 등에 대해서는 최종 사용 감시가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감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빼돌려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 국방부 감찰관들은 우크라이나에 주재하면서 지원금을 범죄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여전히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무기 밀매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이 제공한 우크라이나산 무기의 불법 전용과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증거는 남아있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통신들은 이번 감사는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오용을 방지할 것이라는 지난 2년간의 보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통신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더 많은 미국 및 재정 지원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면서도 감사 결과는 바이든의 업무를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바이든 정부는 약 614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포함한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으로 지난해 이를 처리하지 못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27일 방공용 군수품과 기타 방공 시스템 부품,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인 해머즈용 탄약을 비롯한 1,500만 발 이상의 탄약 등이 포함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끊긴 상태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CBS 방송은 그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던 지원은 이제 중단됐으며 러시아가 자행하고 있는 공격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지금과 같은 동절기에는 특히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며 의회가 국가 안보 보충을 위한 요청을 처리하고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다가는 미국민들의 세금이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에 도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미 시민단체들의 성명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PC 등을 확보해 포렌식 후 분석 중이라며 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의 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부모를 상대로 피의자의 행적과 평소 성향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인 A군의 아버지 직업이 현직 판사라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는 판검사나 법조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의 부모는 경찰서에서 만난 배 의원 측 보좌관에게 미안하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배현진 의원실은 29일 발표문을 내고 지난 25일 발생한 배 의원 테러 사건 이후 현재까지 배 의원 본인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누구에게도 피의자 측의 사과 의사는 전달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A군은 지난 25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머리를 돌로 여러 차례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동포들의 4월 10일 총선을 부정선거로부터 지키기 위한 모임인 한미연합 공명선거 포럼이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주장을 내세우며 개최되었습니다. 사전투표 폐지,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사용, 수개표 시행 등의 주장이 제기되었고 패널들은 4월 15일 부정선거의 실체를 고발하고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법과 제도적 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해외의 지도자들은 한국의 총선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며 부정선거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했습니다. 한미 공동포럼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국제자유주권총연대와 한미주권회봉연대가 주최하고 대한국인세계총연합 나라사랑기독인연합이 주관한 제1회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한 한미연합 공명선거 포럼이 관심 속에 치러졌습니다. 750만 해외 동포와 자유민주 국민이 2020년 부정선거로 주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국가 위기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은 곧 다가올 4월 10 총선의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각계 전문가의 진단과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숙희 국제자유주권총연대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포럼의 목적은 단군 이래 최대 범죄 4월 15일 부정선거를 고발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적 법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촉구하기 위함이라며 4월 10 총선은 목숨 걸고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해야 할 시기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부정한 가짜 국회는 천벌을 받고 마땅히 해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앞서 있던 부정선거 논란 당시마다 재검표를 하면 일장기, 배춧잎, 빳빳한 투표지 등이 재검표 과정에서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다며 국민적 불신과 우려, 시민단체의 저항은 정말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 반수 이상이 제21대 총선의 부정선거를 수사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포럼을 통해 부정선거 경각심을 고취하고 탄핵, 코로나19 사태 부정선거, 내각제 음모 이해, 여야 정치 지도부 민감한 세계 정세의 미국 정치 갈등과 변화와 트럼프 귀환을 대비, 해외 동포 국내 시민단체 정당 부정선거 척결 활동 결집과 해외 투표 포함 현실적 공정선거 쟁취를 마련하는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 행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참여자들은 구호를 외치며 유권자 사실 확인 불가, 사전투표 폐지,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사용 등을 요구했습니다. 공명선거 포럼은 비상시국 선언서를 발표하여 윤석열 정부의 부정선거 수사 촉구와 선관위의 부정선거 방지 조항을 공표했습니다. 이들은 수개표 전면 도입,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사전투표지 관리관 사인 문제 해결, 공무원만 선거 관리 과정 참여와 CCTV 설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포럼은 윤 정부를 향해 반국가 집단 선관위의 범죄는 이미 드러난 바 있지만 이는 그들이 그동안 저지른 범죄 행위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목전으로 다가온 4월 10 총선이 부정선거로 얼룩진다면 국민은 용서치 않을 것이며 4월 19와 같은 국민 저항권의 행사로 이어져 엄청난 국가적 불행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집단 현행범인 선관위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4월 10 총선에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세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여성 평균 수명이 사상 처음으로 90세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7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제10회 경험생명표 개정 결과 남자 평균 수명은 86.7세, 여성은 90.7세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5년 전 대비 각각 2.8세, 2.2세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평균 수명이란 영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뜻합니다. 경험생명표는 보험산업의 평균 사망률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계청의 국민생명표와 함께 사망 현상에 대한 국가지표로 활용됩니다. 이번 평균 수명 증가 이유에 대해 의료기술의 발달, 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사망률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험개발원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과거에 비해 평균 수명 증가 속도는 둔화했고 남녀 간의 평균 수명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의 나이에
사람이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인 기대여명 역시 늘어났습니다. 65세 기대여명은 남자 23.7년, 여자 27.1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은퇴 이후 노후 의료비나 소득 보장에 대한 준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은 온라인 커뮤니티 덕후에서 댓글 286개가 달리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누리꾼들은 요즘 60세는 젊은 거다. 돈 열심히 모아야겠다. 곧 있으면 진짜 평균 100세 되겠다. 부모님도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셨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오래 살자. 평균이 90세라니. 와, 진짜 오래 산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 고령화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전개되는 중에 한국보다 더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 고령층 대상 성인물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시청 연령에 맞춰 일본 성인용 비디오 시장에서는 80세 이상도 현역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8일 영국 가디언지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아니다. 일본 실버 포르노 시장이 호황인 이유라는 기획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일본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실버 대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가디언과 인터뷰한 65세의 성인 여배우 토다 에미는 은퇴할 계획이 없다. 내게 맞는 영화가 있는 한 연기를 계속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그녀는 50대 후반에 이혼한 뒤 아르바이트를 하다 직업소개소의 소개로 실버 성인 산업에 진출했습니다. 처음에는 제안을 거절했지만 성인이 된 두 딸의 응원으로 연기에 도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그녀는 초기 3개 작품이 놀라울 정도로 잘 팔린 뒤 추가 촬영 요청이 쇄도했으며 현재까지 수십 편의 작품에 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일본의 인구 통계학적인 과정이 실버 성인물 산업을 성장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인구 10명 중 1명이 80세 이상이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난해 기준으로 3,620만 명으로 전체의 2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지는 에미뿐만 아니라 2017년 세계 최고령 성인 배우로 기네스가 인정한 83세의 도쿠다 시게오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할머니 역할을 하는 마오리 테즈카는 80대 초반에 은퇴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가디언은 일본의 성인물 시장이 연간 약 5천억 원에 달하고 출연자만 1만 명이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노인 성인물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루비의 타쿠마 카와베 프로듀서는 고령 소비자들이 많은 수의 DVD를 구매한다며 그들은 구매력이 있고 나이 든 사람을 위한 시장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과거 우리의 조부모 세대에 비해 지금의 60대는 훨씬 더 아름답고 다양한 감각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KUMC 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의견으로 뉴스를 진행하는 것을 지향하고 정론에 근거하고 미래에 대한 소식을 타인보다 한 걸음 더 빨리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설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많은 후원을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